안녕하세요. 네, MOF Learning Analytic Modeling 첫 번째 12월 15일 Concept of Learning Analytics Modeling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재화라고 하고 필명은 최프란입니다. 네, 이거는 타이틀은 같은 거고요. 오늘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게 도대체 러닝 애널리틱스 모델링이 뭐냐,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 뭐 요거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러닝 애널리틱스라는 걸 먼저 정의를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러닝 애널리틱스를 알면서 러닝 애널리틱스 모델링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러닝 애널리틱스를 먼저 디파인을 하면서 램을 디파인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넘어가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조금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보통 statistical statistician이라든가 educational statistician 혹은 psychometrician이라고 저희를 이제 characterize를 하잖아요. 남들이 너는 누구냐 뭐 이런 물어보면 이제 뭐 특정 통계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 모델링하고 러닝 애널리틱스 모델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규명을 하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러닝 애널리틱스 모델링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러닝 애널리틱스 모델링은 누가 이렇게 디파인을 한 적이 없어요. 처음 이렇게 우리가 디파인을 하고 개념을 잡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 조금 유의를 해주시고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뭐 지금은 개념인데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러닝 애널리틱스가 그러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위키피디아를 찾아봤어요. 러닝 애널리틱스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러닝 애널리틱스는 measurement, collection, analysis, and report of the data about learners and their context 하고 그 다음에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and optimizing learning and the environment in which it occurs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educational data mining하고 뭐 related data 이런 부원도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알고 싶으시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efinition 가지고 조금 시작을 해봤어요. 러닝 애널리틱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제가 emphasize 하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measurement랑 그 다음에 데이터를 collection 하는 것과 그리고 그 collect 된 또 데이터를 analyzing 하는 것과 그리고 reporting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러닝 애널리틱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당연하게 이제 러닝 데이터겠죠. 그죠? 러닝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게 measurement부터 시작해서 collection, analysis, report가 그 러닝이 일어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데이터를 다 다룬다라는 거예요. 다 다루고 analysis도 다 다룬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measurement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뭐 measurement 뭐 이 만들어서 인스트루먼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스코어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게 전통적인 관점에서 statistical 아니 저기 psychometrical한 analysis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무슨 리포트를 해야 되는 것까지 다 다루는 그리고 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세스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아티클들이 어널리시스랑 애널리틱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널리시스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어널리시스는 애널리틱스의 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제가 또 주장하는 거는 애널리틱스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스태티스티컬한 모델이라든가 전통적인 이런 사이코메트릭한 모델이 테크놀로지컬하게 진화가 되지 않으면 애널리틱스가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널리시스와 애널리틱스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널리틱스는 어떤 인사이트라든가 드로우 컨클루전 같은 거를 하려고 하고, 어널리시스는 애널리틱스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프란님이 주장하는 거는 애널리틱스가 되려고 하면 테크놀로지컬한 컴포넌트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애널리틱스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만 조금 알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한 거는, 제가 지금 이제 책에다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는 프로세스 데이터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과정 중심 어세스먼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프로세스 데이터 어널리시스 많이 뜨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세스 데이터가 너무 서머티브 어세스먼트에 오리엔티드 돼 있다는 거예요. 시험 칠 때 나오는 프로세스 데이터 있죠. 나 지금 떨고 있니? 동공이 떨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그래 클릭을 어디 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치링을 했는지, 이 친구가 혹은 어디만큼 알고 대답을 한 건지, 아니면 다이그노스틱한 프로세스 인포메이션을 게싱을 했는지 치링을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알기에는 중요한데, 그거는 서머티브 어세스먼트를 할 때는 그게 중요하죠. 근데 러닝 프로세스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시험 칠 때 내가 치링을 했는지 게싱을 했는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세스먼트를 반드시 서머티브만 바라볼 필요는 없잖아요. 포머티브로 바라보게 되면, 그럴 때 프로세스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러닝 프로세스 데이터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데이터의 그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는 되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separate 시켜서, 같은 프로세스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프로세스 데이터니까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도 틀려야 되고 애널라이즈 하는 방법도 틀려야 되고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주로 러닝 컴퍼니에서는 이 프로세스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고, 테스팅 컴퍼니에서는 요 서머티브 어세스먼트에서 나오는 프로세스 데이터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러닝의 관점에서 이건 마이크로 되어 있는 프로세스 데이터고요. 러닝 프로세스 데이터는 약간 매크로에서 들어오는 런지튜디널한 그런 프로세스 데이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데피니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보면, 이 데피니션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러닝 애널리틱스를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이제 purpose로 조금 바라보면요, understanding and optimizing learning과 그리고 the environmen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게 이제 understanding인 거죠. 우리가 explanative,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슬로프가 왜 바뀌고 인터셉이 왜 바뀌고 혹은 dependent variable이 왜 vary를 하는지에 대한 independent variable들을 찾아주고 그거를 분석을 하는 게 전통적인 이해를 하는 게, 그리고 explain 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statistical analysis였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냥 understanding 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말자라는 게 이 learning analytics 하시는 분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냥 통계 돌려가지고 분석해서 R-square 나오고 fit 잘 되고 statistically significant 하고 hypothesis 테스트 해가지고 reject no 하고 모델 fit 되고 나서 끝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러닝 애널리틱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리얼타임 이벤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러닝을 optimizing 해주고, 그리고 러닝이 일어나는 그 environment에 대한 약간 preventative 하다거나, 여기 moderative인데 이거 스펠링이 틀렸네요. 약간 moderative하고 adaptive한 상황으로 만들어주자라는 게 러닝 애널리틱스를 하는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optimizing이 그럼 optimizing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predictive 해야 되고, preventive 해야 되고, moderative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daptive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explanative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 해주고, 그 다음에 real-time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통계는 이쁘게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가 잘 모아졌을 때,
그리고 나면 저희가 짜잔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돌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멈추지 말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 있는가. 그렇게까지 만들어주는 게 러닝 애널리틱의 어널리시스가 전통적인 그냥 statistical 한 educational statistical analysis랑 조금 틀린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리얼타임 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히스토리컬 이벤트 데이터는요, 아날로그 어세스먼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종이로 친 시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어널리시스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막 스트림 데이터가 밀려 들어올 때 그러면 그것을 처리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computerized라든가 혹은 automated analysis랑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predictive하고 moderative하고 adaptive한 assessment를 real-time 데이터로 처리를 하려면 결국에는 computerized 되지 않고는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개념 자체를 computerized 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 자체를. 그리고 computerized 됐다는 얘기는 머신 automated 됐다는 얘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구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intelligent assessment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도대체 intelligent 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computerized 된 게 더 고도화되고 발전돼서 정말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빠르게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으면 그런 어세스먼트 그리고 그런 러닝에 도움되는 그 시스템은 인텔리전트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크놀로지컬한 컴포넌트가 이제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요. 뭐 또 여기를 이제 조금 보면 러닝 애널리틱스라는 큰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여기를 가고 싶어 하는데 어세스먼트에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러닝 애널리틱스를. 그다음에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러닝 애널리틱스라는 거는 어세스먼트와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합쳐져 있고 그다음에 이 어세스먼트 자체가 약간 서머티브보다는 포머티브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어세스먼트가 포머티브로 넘어가면서 디지털이 합쳐져 있는 그 상태로 접근을 하는 게 러닝 애널리틱 우리가 바라보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의 퍼스펙티브로 바라보는 그 러닝 애널리틱스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러닝 애널리틱스를 퓨어리 그냥 어세스먼트는 별로 고려를 안 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모델링이 그분들이 되게 약해요. IRT, HR은 결국에는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근데 모델링은 강한데 이게 전선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디를 뿌리를 두고 그 러닝 애널리틱스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제가 굳이 assessment centering, centric, adaptive learning으로 바라보는 거를 제가 이름을 붙인 거는 카파인데 이거를 이제 assessment engineering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카파는 assessment engineering을 하는 그 어프로치 중에 하나의 이름일 뿐입니다.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이에요. assessment engineering이 좀 broader 한 그 텀인 것 같아요. 렛 선생님이 만드셨던 그 텀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어세스먼트 프로세스가 왜 이게 잘 일을 안 하냐면 이게 모든 어널리시스가 스코링하고 그레이딩하고 피드백 만들고 뭐 매니지먼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isolated 돼 있다는 거예요. siloed analysis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 단계마다 어널리시스를 하는 게 너무 익스펜시브하고 그리고 한 부분에서 데이터 어널리시스 됐던 게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겨서 또 다른 부서라든가 다른 프로세스에서 또 어널리시스를 해서 또 다른 쪽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자동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전반적인 자동화가 이루어지게끔 그리고 머신 베이스드 해서 정말로 그렇게 전반적인 자동화가 이루어져야지 실제로 우리가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하면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보는 시험
그리고 large scale한 모니터링 앤 이밸류에이션은 처리할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사이코메트릭한 모델이 아닌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러닝 컴퍼니들이 크리틱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사실은. 니네들이 하고 있는 그로스 모델링, 니네들이 하고 있는 IRT 모델이 이런 그 요구를 그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만들래라고 이제 저쪽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잡을 뺏기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네, 왜냐면 이제 모델러들이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Assessment Engineering Approach to Learning Analytics. 뭐 이렇게 억지로 이름을 붙이자면 그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 뭐 질문 많으실 텐데 12분 남았으니까 Q&A 좀 하시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이거를 뭐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지어냈다고. 예, 뭐 어디서 나온 거야? 지어냈어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르게 또 디파인을 하시면 됩니다. 크리틱하고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또 제가 또 크리틱을 하고 뭐 같이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내가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렇게 써야 돼. 뭐 그런 부담감 전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 머리에 떠오르는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없으세요? 대충 느낌은 오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특정 IRT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뭐 그로스 모델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전반적인 러닝이 어떻게 우리가 러닝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매저를 만들고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칼리브레이션을 하고 그 체인지를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이퀄팅이 vertical equating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너무나 expensive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시간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바꿔주면 지금 우리 vertical equating이 어떤 식으로 그 equitable한 그 스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항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repeated measure가 계속 일어날 때도 서포트를 해줄 것인가. 1년에 한두 번 치는 시험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테스팅이 아니라 formative assessment 상황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assessment inventory가 구축이 돼야 되냐.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전에 growth modeling도 했었고 그리고 AIG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두 개 합쳐가지고 또 learning analytic이라는 것으로 다시 또 이제 진화를 시키고 있는 중인 거죠. 사실 저희가. 윤정님이 알라바마에 최 교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이게 IRT인가요? IRM Response Theory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메저먼트도 좋아야 되니까 들어가. 이 HLM인가요? 그렇죠. 멀티레벨한 프로세스로 봐서 러닝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그로스 모델링인가요? 러닝 프로그레션 모델 없이 어떻게 우리가 러닝 애널리틱을 하겠습니까? 체인지 오버 타임 하는 거를 애널라이즈를 해줘야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배웠던 거 리그레이션부터 뭐 칼리브레이션 하고 어나리시스를 다 써먹는 거예요. 다 때려 넣어가지고 써먹는데 이제 그게 뭐 딱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닝을 optimize 해보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feed index라든가 R-square라든가 뭐 p-value라든가 막 이거를 목표는 우리 졸업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는 사실은 그 페이퍼 퍼블리시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하는 거지 누가 그거 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러닝 애널리틱에서는 진짜 프랙티컬하게 얼마나 러닝을 우리가 에피션트하게 어시스트 해주고 optimize 해주고 하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링 방법들을 전사적으로 진짜 사용을 한번 해보는 게 이 러닝 애널리틱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필라소피 같은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자꾸 떠들잖아요. 막내부터. 막내가 누구지? 여기서? 유지훈 교수님 막내라 그러는데 막내 서원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저도 이거를 이제 최재 교수님 그 유튜브에서도 열심히 보고 지금 저도
일단 교수님 올리기 전에 이렇게 좀 여러 개를 뽑아가지고 읽어와 봤는데 사실 되게 좋은 지금 필로소피 철학도 되게 좋고 다 좋은데 사실 이걸 구현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그러니까 저도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구현을 한다면 어떻게 현실한테 기대되는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일까 사실 여기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나름 분석도 열심히 해보고 그래도 저도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게 과연 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에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저희들끼리야 뭐 R스퀘어 이렇게 다 얘기하고 모델 핏이 이렇게 저렇게 되고 하면 알아듣지만 과연 현장의 학생들하고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을 되게 그래. 저도 아직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근데 구현에 저희가 이제 마들러 포춘이잖아요. 네. 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설계를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걸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줍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누구랑 어떤 식으로 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 만들 수 있냐는 능력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전통적인 통계는 공짜인 R 패키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데이터 있으면 돌려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페이퍼 쓰고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데 러닝 애널리틱 어세스먼트 프로젝트를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어떻게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같이 할 때 이거를 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만들거나 혹은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문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를 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죠. 우리가 모델링을 제일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아키텍트,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IRT가 어떤 식으로 실시간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퀘이팅이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의 스코어링이 어떻게 돼야 되고를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여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 거예요. 팀으로 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콜라보레이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하는 그냥 간단한 시뮬레이션 스터디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중에 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건 아니에요. 뭐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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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연결되는 거라서 뭐 제가 덧붙이자면은 사실상 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우리는 전부 다 메저먼트나 그쪽 사이코메트릭에 있기 때문에 문항이 어떻게 스코어링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문항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었다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그 교육 과정이나 그런 데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런 게 보여지면은 이게 구성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뭐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이코메트리션이나 매저먼트 하는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정말 저번에 우리가 AIG 하면서도 봤던 것처럼 문항이 생성되고 시스테매틱 되는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마 지금 유원석 저 스티브 분께서는 뭐 대답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해답은 없지만 그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갖다 관찰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는 것을 갖다 덧붙이고 싶어요. 네, 김민서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잠깐 뭐 말씀 하나 덧붙이면 저희들 뭐 요즘에 이제 DCM 모델이 나온 이후로는 그 매저먼트 모델이 어떻게 러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다시 러닝 오브젝트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테스트가 이제 다시 러닝 오브젝트를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러닝 어널리틱 모델의 어떤 한 조그만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테스트를 원래 디자인할 때 스탠다드부터 해서 온라인부터 테스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예술에 가까운 작업인데, 예. 이 테스트에서 나온 정보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러닝 쪽에 이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모델을 생각해 보면 뭐 충분히 테스트가 그냥 학생들을 평가하고 끝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어떤 배움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DCM도 사실은 여기 페이퍼 리뷰할 때 많이 나오실 거예요. 아마. 컴퓨터라이즈 된 거, DCM이 멀티 디멘셔널 IRT랑 DCM이랑 그게 결국에는 러닝 쪽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했던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학생들을 단순하게 랭킹만 순위만 내기를 원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서머티브 어세스먼트였었으면 멀티 디멘셔널 IRT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았었어요. 디멘셔널 그렇잖아요. 순위라는 게 하나만 순위를 내면 되지 뭘라고 순위를 여러 개 내 골치 아프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니드가 있기 때문에 러닝에 대한 니드가 있기 때문에 멀티도 나왔던 거고 DCM도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 트렌드는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트렌드를 많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시간 조금 남았습니다. 한두 분 정도 더 하시죠. 코멘트라든가 뭐 소감 뭐 오늘은 첫날이니까 오늘 해봤는데 여기 다시 올 때는 못 된다 뭐 이런 강제적으로 짧게 다들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뭐 이게 챌린징이 될 수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하면서 우리가 사이코메트릭이라는 그 자체에 완전히 그걸 갖다가 신봉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이코메트릭 자체를 갖다가 버린 뭐 러닝 애널리틱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는 지금 표정 같은데 저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지금 측면에서 굳이 허걱대는 그 IRT를 가지고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보는 거죠. 좋았습니다. 자, 제가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은님 말씀해 주세요. 저 사실은 이제 이 러닝 어널리틱 이거 진짜 들었을 때 되게 AIG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게 되게 생각이 강했었고 옛날에 한번 서희 선생님이 여기서 발표하시는 걸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되게 교사를 잠깐 했던 저 입장으로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거는 조금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흥미롭고 이게 진짜 실현만 되면 정말 좋은 것 같고 아까 스티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것도 요즘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학부모가 그 시험 성적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라고 막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이렇게 누구나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드릴 수 있으면 결국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님. 네. 제가 완전히 러닝 애널리틱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큰 과정이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아마 논문을 좀 많이 읽어봐야지 좀 더 감이 올 것 같고 이게 지금 설명하신 거대로 구현이 가능만 하다면 정말 충분히 이쪽으로 깊게 파도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무 감이 안 와가지고 네.
많이 읽어봐야 리서치를 좀 많이 하고 나야 좀 뭔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홍욱님이 다음번인데요. 네, 뭐 좋은 인트로덕션 잘 들었고요.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팍팍 생기네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팍팍 생기는데 사실은 이게 뭐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 에듀케이셔널 사이콜로지 했던 사람들이 그냥 학습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다 얘기가 됐던 부분 같거든요. 근데 그 매저먼트라는 분야가 되게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이 훨씬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시기부터 아마 그 매저먼트 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하려고 하는 분야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더 강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서로 분리된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요. 실제로는 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는 생각 들고 또 지금 이게 구현이 된다 안 된다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그래서 뭐 근데 왜 이게 잘 우리는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그냥 이제 사이코메트릭 하는 사람들이나 매저먼트 쪽에서 계속 그 이쪽 영역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이코메트릭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러닝이나 에듀케이셔널 사이콜로지를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느낌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밥그릇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누가 크게 먹으면 이제 그거에 따라가는 게 대세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더 공부를 해보고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공부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사실은 저는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전산 쪽에서 들고 와서 실제로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들이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펀딩도 많이 받고. 예. 전통적인 관점에서 테스팅에서 했던 펀딩하고는 사이즈가 완전히 틀린 큰 돈들이 실제로 회사에 많이 가는데 사이코메트리션들을 자꾸 배제하는 거예요. IRT 우리가 그 배워서 하면 되지. 그 전문 하나도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그 진짜 뭐 선생님들한테 그냥 문항 뭐 이렇게 받거나 있는 데이터베이스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AIG라든가 IRT라든가 그로스 모델링이 전혀 없는 분들이 그냥 우리는 페이퍼 보고 배워서 우리는 하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덤비시어서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왜냐면 우리는 우리 전문성을 또 발휘를 하고 전산하시는 분들은 전산하시는 분들이 또 전문성을 발휘를 하고 또 러닝 하시는 분들은 또 러닝 하시는 분들이 또 전문성을 발휘해서 같이 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여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컨트리뷰션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IRT 배웠어요가 아니라 IRT를 배웠는데 여기서 쓰려면 이런 식으로 써야지 구현이 되어야지 정말로 러닝 애널리틱에 도움이 됩니다. AIG는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로스 모델링은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문가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포지션을 좀 찾자라는 거죠. 배워서 이렇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워서. 서희님.
네,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학부에서 이 전공을 이제 선택했을 때, 사실 포멀티브 어세스먼트 쪽이 관심 있어서 이제 매저먼트를 하게 됐는데, 사실 여기 막상 미국 와서 이제 제가 수업을 듣고 공부했던 건 전부 다 하이스테이크 테스트를 위한 수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저희 스터디 그룹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익사이티드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이제 헛된 것이 아니라 호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완벽하게 또 새로운 게 아니고, 저희가 했던 IRT도 들어가고 뭐 CDM도 들어가고 아이템 뱅크 만드는 그 퀄리티도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웠던 걸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네,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맥스님. 네, 좋은 인트로덕션 감사하고요. 저는 솔직히 이 분야에는 조금 엑스포저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되게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콜라보레이티브한 면들이 되게 좀 와닿았고 조금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페이퍼랑 많은 걸 읽으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괜찮다. 진짜. 마이크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이어팟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네. 저걸로 바꾸든지 아주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가 용준님으로 보이나요? 저도 이게 결국 디지털 디바이스를 결국 내야 되는 거가 이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에 되게 공감을 하고, 근데 이제 실제 앱을 어떤 뭐 개발하는 단계에서나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떤 사이코메트리션들의 어떤 수준은 이제 사실 모델링을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는가 이런 데 있지만, 사실 그걸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보완을 하는가는 또 다른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가 스터디를 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셰프란님의 어떤 큰 그림은 또 어떤 걸 또 생각하고 있으실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앱 개발자라든지 컴퓨터 전문가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이 함께 이런 어떤 스터디 그룹에 참여를 한다면, 사실 이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부분까지 다루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또 다른 부분, 저희가 잘 모르는 실제 이거 앱을 개발을 하고 나서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리포트가 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좀 다뤄보는 거가 어떨까. 스태티스티컬 모델링은 이제 저희가 이미 백그라운드도 충분하고 이미 뭐 AIG나 뭐 IRT나 이런 거 DCM이나 사실 많은 부분 이론적으로는 많이 프로포절 되어 있고 한데, 이제 사실 이제 프랙티컬리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고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카데미아에서는 사실 논의되기 어려운 부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저희가 다 사이코메트릭 하는 있지만 좀 더 외부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나 프로그래밍 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인바이트를 한다든지 리크루팅을 한다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좀 그룹이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밝힐 수가 없지만 조금만 더 이게 저희가 안정화되고 나면 한 2개의 회사, 그 다음에 1개 기관, 한국에 계신 분들이죠, 당연히. 네.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읽고 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분들한테. 어차피 다 공개되는 거니까.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인바이트 해서 그 담당자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계신 분들이세요. 실제 회사에서, 그리고 그 국가기관에서 만들고 지금 설계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저희들한테 자문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거 비디오 보면서 같이 디스커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 앞으로 연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민성님이 갑자기 도망을 가셔가지고 계시나? 예. 짧게 한번 클로징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얘기해 주세요. 저요?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만 달랐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테스트 결과에서 나온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학생들의 러닝에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한번 NCME 스페셜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페이퍼가 있는데, 네, 그걸 한번 리뷰하거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3분 오버했네요.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다들 한마디씩 들어보는 게 또 오늘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여기서 리코딩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